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카타르 대 일본. 자, 일단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에서 이제 요르단과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잡고, 그리고 우승 후보였던 호주와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제 1위로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카타르 U23 이제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가 좀 많이 낮았는데, 생각보다 좀 경기력이 괜찮고, 그리고 조직력도 이제 좋기 때문에 이제 1위로 이제 8강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홈 어드밴티지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이 다 이제 잘 어우러져서 이제 1위로 좀 진출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에서 연승을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한국 상대로 패배하면서 이제 2위로 8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뭐 그 경기 직전 경기에서 이제 주축 센터백이 전부 결장한 그런 한국 상대로 득점을 못하면서 이제 1대 0으로 좀 패배를 했어요. 네, 전반적으로 뭐 이제 기회를 날린 것도 좀 많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우세하다고 예상이 됐던 일본이 오히려 좀 지고 말았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조별리그에 대한 경기들의 좀 프리뷰를 좀 한번 맞춰봤습니다. 네. 자, 물론 뭐 이제 조별리그 순위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가 더 높긴 했지만, 여전히 뭐 전력 면에서는 그래도 카타르보다는 일본이 더 우세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런 경기 운영도 일본이 더 낫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일본이 비록 원정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좀 템포 조절하면서 경기를 좀 끌어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만 뭐 그렇다고 해도 카타르가 이제 지금 홈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제 홈 어드밴티지가 좀 클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A 대표 팀이든 이제 U23 팀이든 상관없이 지금 홈에서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이제 카타르 뭐 아시안컵 이제 뭐 A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 연속 이제 좀 우승을 했고, 그리고 이번 이제 U23 아시안컵 대회에서도 지금 한 번도 진 경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극강의 모습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제 아무리 지금 일본이라 해도 홈 카타르 상대로 쉽게 이기는 다소 힘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민을 하긴 했어요. 네. 약간 그렇다고 뭐 일본승을 또 가져가기에도 솔직히 배당 대비 좀 메리트가 없고, 네. 그렇다고 뭐 카타르가 그렇다고 일본 상대로 이길 것 같다라고 좀 생각도 안 들기 때문에, 요 경기는 그래서 저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일본 햄무나 안 그러면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안 그러면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본 햄무알부 그리고 2.5 기준 언더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대 인도네시아. 자, 예, 또 아시안컵 U23 8강전이고, 그리고 카타르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일단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인 이제 서명가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이제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서명가 선수의 그런 부상 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번 아시안컵에서의 복귀는 지금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에 반해 이제 변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경기부터 정상 출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한국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불리한 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직전 한일전에서 일본 상대로 값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별리그에서 전승을 하며 이제 1위로 8강에 진출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흐름을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을지가 약간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카타르 상대로 지긴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호주랑 요르단을 연달아 잡으며 이제 8강에 진출하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지금 폼이 오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일단 뭐 호주 상대로도 이기고, 그리고 직전 이제 요르단 상대로도 뭐 거의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뭐 나름 좀 이변을 만들었죠. 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뭐 카타르와 호주가 이제 8강에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 예상을 뒤엎고 인도네시아가 8강에 진출했을 만큼 이번 시즌 굉장히 좀 다크호스로의 그런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양 팀의 그런 좀 조별리그에 대한 그런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인도네시아 U23 팀을 현재 지금 신태용 감독님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U23 감독님들에 비해 한국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번 경기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제 한국에 맞는 좀 대응 전술도 충분히 잘 준비해서 나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덜란드계 기화 선수들도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좀 전력 면에서도 나름 좀 경쟁력이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국이 절대 좀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국이 비록 지금 조별리그에서 이제 실점이 없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수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점도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한번 좀 드려봤지만, 자,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한국이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에 비해 좀 크게 밀릴 게 없다고 봐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높이 면에서도 인도네시아에 비해 이제 한국이 좀 많이 우세하기 때문에 제공권에서의 우위 및 그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충분히 좀 좋은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좀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본선에서의 경험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제 본선 경험은 한국이 이제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한국이 좀 경기를 잘 풀어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국승 사이드 볼게요. 한국승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느와 같은 경우는 요거는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이제 한국이 조별리그에서 이제 무실점을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수비에서의 불안정한 모습 플러스 인도네시아가 그래도 화력이 나름 좀 괜찮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실점 가능성까지 염두해 오늘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아시안컵 두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튼 대 맨체스터 시티. 자, 우선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미토마, 그리고 퍼스, 그리고 하인시로드, 그리고 지금 길모어, 그리고 지금 에스토피난 등 전 포지션에서 그런 주요 선수들의 결장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지금 전력 누수가 큰 그런 브라이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홀란드가 결장 중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뭐 이제 맨시티도 거의 뭐 완전체긴 한데 유일하게 지금 홀란드가 결장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3위지만 1위인 아스날보다는 두 경기를 덜 치렀고, 그리고 이제 승점이 4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은 이제 리그 경기에서 뭐 전승을 한다고 하면 이제 다른 팀들 결과에 좀 상관없이 자력으로 지금 우승이 가능한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뭐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챔스도 이제 떨어졌겠다, 이제 리그에 이제 올인해서 어느 정도 좀 1위 싸움을 계속 좀 이어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네요. 물론 이제 맨유와 뭐 FA컵 뭐 결승전까지 뭐 포함해서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중으로 흐름이 다소 좋지가 못해요. 네. 그리고 최근 좀 득점력 부분에서는 많이 좀 침체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지금 아이고 오누띠자님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선수들의 결장도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전력이 많이 약화됐고, 그게 이제 좀 경기력으로도 많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최근 좀 경기력이 뭐 좋다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브라이튼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맨시티가 점유율을 좀 더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현재 뭐 지금 브라이튼에 비해 뭐 공격 전개부터 그리고 이제 뭐 중원 그런 좀 장악력까지 전부 이제 우세하다 보니 약간 이러한 좀 강점을 살려 경기를 좀 주도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맨시티 상대로 운영을 좀 하기는 많이 어렵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역습 위주로 풀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흐름, 경기력 그리고 전력적인 부분 전부 지금 맨시티가 우세하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로 맨시티가 브라이튼한테 좀 많이 강한 면모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맨시티가 더 강한 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종합해서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맨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네,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맨시티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 승보는 경기. 자, 1엔디 기준은 네, 요거는 마인스까지도 한번 네, 해당 대비 도전해보는 경기로 가져보도록 하고, 네, 3.5 기준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최근 좀 브라이튼의 그런 침체된 득점력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오버보다는 언더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건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브라이튼과 맨시티의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르디비시 경기 헤이렌베인 대 이제 아인트호벤. 자, 일단 이제 헤이렌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윙어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정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헤이렌베인 같은 경우에는 5경기 연속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상승세인 헤라클레스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이제 전환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을 한 그런 헤이렌베인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헤이렌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상황에서 컨퍼런스 리그 이제 플레이오프권 진입이 지금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최소한 좀 8위 이상까지는 좀 올라가서 어느 정도 좀 프로권에서의 약간 좀 유리한 좀 위치를 지금 점하는 게 중요한 그런 헤이렌벤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인트호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연승 중으로 상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 아인트호벤이 이기게 되면은 이제 조기 우승을 이제 하게 돼요. 그렇죠. 자, 확실히 이제 이번 시즌 뭐 아인트호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스텝업한 팀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전반기에는 거의 뭐 전승을 좀 거두면서 사실상 뭐 전반기부터 거의 우승이 이제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뭐 무패 우승도 이제 노려볼만 했을 정도로 계속해서 좀 뛰어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보네요. 자, 뭐 요 경기 역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원정이라 해도 호벤이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헤이렌베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좀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하다 보니 이제 좀 호벤이 좀 측면 위주로 공략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호벤뿐만 아니라 이제 헤이렌베인 역시 최근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지금 공격 흐름이 좋은 상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홈에 비해 원정에서는 비교적 수비가 흔들리는 그런 아인트호벤 상대로 뭐 헤이렌베인도 충분히 좀 득점 기회를 만들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양 팀 다 좀 득점 흐름을 잘 살린다고 하면은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만한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려 봐요. 자, 물론 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인트호벤이 더 유리한 건 맞지만
이제 헤이렌베인이 최근 이제 트벤테 그리고 페에노르트와 같은 강팀들 상대로 비등비등한 경기를 치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대패를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특히 이제 홈에서는 언제 좀 대패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더더욱 좀 대패한 경기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지금 뭐 아인트호벤 승가, 이제 헤이렌베인 2.5 프랜승의 배당이 이제 비슷하다고 하면은 저는 후자 쪽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인트호벤과 이제 헤이렌베인의 2.5 프랜승 배당이 이제 비슷하다 하면은 요거는 저는 헤이렌베인 2.5 프랜승으로 접근할 것 같아요. 하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 경기는 3.5 기준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헤이렌베인 2.5 프랜승에 3.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어헤드 대 이제 페에노르트. 자, 우선 이제 고어헤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정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에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좀 폼이 굉장히 좋은 이제 파이샹이 결장 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좀 추가로 결장 중이에요. 자, 게다가 이제 주축 이제 공격수인 스탱스 또한 결장 의심인 상황이기 때문에 페에노르트가 좀 비교적 전력 누수가 좀 큰 편이다,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정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고에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에서 이제 아인토벤 상대로 진 걸 제외하면은 이제 진 경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홈에서 강한 면모를 지금 보이고 있고, 그리고 현재 리그 8위로 이제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진출이 좀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시즌 뭐 고에드도 굉장히 좀 기대 이상의 그런 좀 성적을 내면서 나름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자, 그리고 이제 페에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3, 4일 전에 이제 FA컵 결승전에서 네이미언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우승컵 하나는 이제 좀 쟁여둔 그런 좀 페에노르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지만, 뭐 이제 리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인토벤과 격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지금 2위로 이제 만족해야 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솔직히 뭐 리그 순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노르트는 뭐 거의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한번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페이노르트가 그래도 이제 고어헤드 상대로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긴 하지만 홈에서 이제 고어헤드가 좀 생각보다 이제 수비가 좋아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좀 수비 조직력이 좋은 그런 홈에서의 고어헤드 플러스, 그리고 지금 파이샹 그리고 스탱스와 같은 그런 공격 자원들의 결장 이슈로 인해 페에노르트의 공격력이 다소 좀 주춤할 가능성도 염두는 해야 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좀 고려 사항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그럼에도 뭐 불구하고 이제 페에노르트가 일단 고어헤드 상대로 최근 5경기 모두 이겼을 정도로 상성상 굉장히 좀 많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좀 상성을 고려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큰 페에노르트라고 해도 더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양 팀의 체급차도 솔직히 좀 어느 정도 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상성적인 면 플러스 체급차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페에노르트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페에노르트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에노르트 승에 고배당 햄무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이제 아시안컵 U23과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렛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